네, 이제 문제 2번인데요. 네, 문제 2번에서도 문제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문제 분석은 저는 3단계를 나누어서 하였는데요. 문제 분석 후에 이렇게 3단계를 나누어서 문제 분석한 후에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시고 그 부분을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2번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1번 대상물건 확정 단계에서 토지인데 그 토지가 고차원화되고 있는 토지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2단계의 사례 배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 매우 중요하고 발견하기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기타 사항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타 사항에서 나온 요 산식을 그대로 목차화해야 하겠다라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 토지평가에 이런 식으로 목차화를 해야 하겠다라는 사실, 그리고 각 목차에서 어떤 사례를 선정해야 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 즉 사례 배분이겠죠. 그리고 3단계에서도 개발법, 수익환원법, 성숙도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1, 2, 3단계가 모두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발견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문제를 조금 보면요. 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았고, 종전의 이용 사항에서 고차원화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적정 가격을 평가하라 하고 25점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 자료에 형광펜을 하면서 뭐 어떤 자료인지 눈으로 스캔하는 단계입니다. 개요, 조성 후 이용 계획, 분양 예정 가격이 나왔고, 상가 아파트가 있네, 개발 계획도 나왔네, 개발 비용도 나왔네, 그리고 어떤 뭐 기타 사항이 나오고, 자료 3번에서는 조성 후 수익 가능 가격이 나오고, 개요, 임대 가능 및 임대료, 영업 경비, 뭐 환원율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 사례 자료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성숙도 결정에 대해서 어떤 계산식과 그 성숙도, 개별적인 성숙도의 평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점 수정, 개별 요인 비교, 기타 자료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형광펜을 하면서 자료의 어떤 체계를 한번 훑고 난 후에 이제 1단계인 대상물건 확정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아까 형광펜질을 하면서 고차원화되고 있는 토지의 별표를 하시고, 이게 문제에서, 즉 평가 방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유념하여서 문제 분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 물건 확정, 즉 고차원화되고 있는 토지다. 그리고 관리 지역이고 가장형 평지고 지목은 전이고 현황 역시 전이다. 기준점은 이때다. 그리고 대상 토지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분양법이겠구나라는 거, 개발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 개발법에 대한 내용이고, 수익 가격까지 나왔네. 수익 환원법인가? 환원법이겠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거래 사례도 나왔구나. 거사비겠구나. 겠구나. 거사비라는 말은 아니고 좀 더 기타 사항 등을 찾아서 적용을 해 봐야겠지만, 거사비겠구나라고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성숙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대상물권 확정에 대해서는 기타 자료도 문명 읽어봐야겠죠. 2021년 10월 1일에 관리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아직은 관리지역이다. 현황은 관리지역인데 고차원화될 예정이다. 고차원 예정이고, 법률적으로 예정이고, 실제로 이용 상황이나 지역 개방에서는 고차원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문제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그리고
개발 전 가격은 사례 한 개만 선정하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주고 있죠. 아까 지금 말했듯이 개발 전 토지 가격에서 후 토지 가격에 에서의 어느 정도의 비율만 플러스 알파를 하겠구나. 개발 전 토지 가격에서 알파를 하겠구나. 이 알파를 어떻게 산정할래? 의 논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 개발 전이 나오고 2번 개발 후가 나오고 3번 성숙도가 나올 텐데, 개발 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지역의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 개발 후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을 조금 읽어봐야 하겠지만 준주거로 예상되고, 어떠한 훑어보면 전은 아니겠구나, 아직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 고차원화 됐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확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대상 물건 확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아직 구체적인 사례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갖고 2단계로 들어가셔야 사례 배분이라든지 사례 선정에 실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1단계를 하였고, 그래서 이런 개괄적인 목차를 만들어낸 후에 2단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2단계를 할 때는 개발법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발법이 어떤 전제로서 개발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읽어보자면, 토지는 조성 한후 주상 복합 건물로 개발. 세부적인 내용은 개발 계획을 갈 거다. 주상 복합이니까 뭐 1, 2층에는 상가, 그 이상에는 주거용이 들어오겠구나. 그렇죠? 여기는 상가고 그 이상에는 아파트가 되겠구나. 즉 여기서는 고차원이 어떻게 고차원이 되었냐라고 하면 주상용으로 이제 고차원화 되겠구나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개발법 쓰겠다. 개발법은 3단계에서 쓸게 하고 이제 자료 3번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얘는 어디에다 써야 할까? 이러면 우리가 그 이전에서 개발 전은 전이었고 개발 후는 주상용이라는 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어떠한 이용 상황의 임대 내역인지를 확인하면 쉽겠죠. 전에 쓸지 후에 쓸지. 읽어보겠습니다. 분양 계획과는 별도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발법에서 쓰지 마라. 개발법에서 분양 수익 평가랑은 별개다라는 시그널이죠. 네, 요 부분도 조금 놓쳤던 답안지가 있는데, 아무튼 분양 계획이라는 별도라는 말은 개발법은 아니다. 즉 수익환원법으로 별개로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아라는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상업용 주거용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개발 후에서 수익환원법까지 써야겠구나. 요거를 보고 앞에서 개발 계획이 주상용이었으니까 이것 또한 주상용이니까 얘도 개발 후에 토지 가치에서 활용하는 토지 평가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판단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자료를 딱 보았을 때 사례 1이 있고 사례 2가 있는데, 사례 1의 보면 관리 지역 전이고 정상적인 거래고 거래 시점도 시점 수정이 가능해 보이고, 사례 2를 보면 관리 지역의 잡종지네요. 저희는 전인데, 대상은 전인데 잡종지는 아니고, 이게 전이니까 얘는 개발 전에 토지 가치를 구하는 자료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성숙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2단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이제 하면, 이렇게 1단계에서 나온 내용 플러스 여기서는 거래사례비교법, 여기서는 개발법과 수익환원법을 쓰면 되겠구나 하고 나서 3단계로 들어가셔서 구체적인 숫자를 만들어 내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효율적인 문제 분석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토지 고차원화되고 있는 토지 플러스 기타 사항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런 평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산식을 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사례 배분을 하는 조금은 문제 분석에서 까다로운 문제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쟁점 현출입니다. 쟁점 현출. 이거는 정확한 문제 분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1번 개발 전 토지 가격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거고 개발 후에서 1번 개발법, 2번 수익환원법을 쓸 건데 얘는 주상용이었고요. 개발 후에 어떤 계획되는 용도가 주상용이었고 얘는 전이었습니다. 얘는 관리적이었고요. 이러면 거래 사례를 선정할 때 얘를 기준으로 거래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개발법에서도 주상용을 전제로 한 개발법과 수익환원법을 쓴다라는 사실을 어떤 처리 방침이라든지 사례 선정이라든지 할 때 드러내셔야 합니다. 요 사실을. 이게 핵심이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거를 기준으로 사례 선정을 하였고 개발법을 사용하였고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요런 전제에 대해서 요런 상황에 대해서 꼭 답안지에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답안지를 보면 개발 전 토지 가격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쓰는데 사례 선정에 위치, 물적 유사성 이런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1번을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관리지역이고 현황인 전임으로 그와 유사한 1번을 선정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례 선정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쟁점을 현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리 방침 혹은 뭐 개요에서 조금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그 밑에 이런 세부적인 목차에서는 조금 더 키워드식으로 답안지를 많이 써보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분도 용도지역 이용상황 유사한 사례 1 선정인데 어떤 용도지역이었는지 지금 계속 강조하듯이 그러니까 개발 전에서 후로 고차원화되고 있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인 여기에서는 관리지역 기준으로 전이라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는 키워드를 여기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이제 김승현 평가사가 쓴 답안지인데 정확하게 방침이라는 목차 안에 변경전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기준하고 전 이용으로 거래사업을 적용한다라고 명확하게 어떤 쟁점을 현출하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개발전 용도지역에서는 위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치고 넘어간 답안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침을 쓰던지 아니면 여기 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던지 이 둘 중에는 하나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법과 투자 타당성에 대한 좀 뭐랄까 개념이 아직은 잡히지 않아 보이는 답안지가 종종 보여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개발 후 토지 가액에서 개발법을 쓴다 하시고 첫 번째 목차로 인플로우, 두 번째 목차로는 아웃플로우로서 목차 구성을 하셨어요. 완전히 요 목차로 개발법을 쓴다 해놓고 투자 타당성의 목차를 가지고 오셨죠. 이분은 조금 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개발 후 토지가의 개발법을 쓴다 하고 네 요 목차까지는 괜찮죠. 총 분양가의 평가해서 평가를 내시고 난 후에 총 개발비 평가 안에서 조성비라는 목차로 토지 잔여법을 써서 여기서 수익 자료를 쫙 써가지고 수익가액을 내셨어요. 이렇게 네 수익가액을 내시고 그리고 개발 비용 안에 조성비,
건축공사비, 판관비 해서 합계로 비용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제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요 목차는 제가 볼 때 소지가액, 그러니까 투자 타당성에서 주로 나오는 소지 매입액 혹은 소지가액 아니 부지가액 같은 요 개념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목차는 개발법 목차로 가면서 그 목차 구성에 있어서 타당성에서 나와야 하는 부분을 목차로 넣음으로써 조금 뭐랄까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점을 답안지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발법과 투자 타당성은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요 부분은 플러스 문제집 연습 9번에 개발법에 따른 타당성이라는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읽어보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 사업을 할 건데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았다. 타당성을 검토하시오라고 하면 뭐 목차는 인플로가 나오고 아웃플로가 나와가지고 쪼쪼쪼 나올 텐데 이 문제가 그대로 문제만 바뀌어지면 토지 가격을 결정하시오라는 문제만 바뀌어지면 목차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점을 김상평가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서 개발법과 투자 타당성에 대한 개념 정리를 추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조문 적는법에 대해서 네, 실무는 이런 식으로 뭐 7조이랑 감칙, 7조이랑 이런 식으로 예를 써도 되는데 이론 법규에서는 풀네임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7조 제 1항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적어 주시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적어 주셔도 괜찮다는 점을 일단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요것도 건물 용도와 토지의 이용 상황은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건물 용도로서 토지 이용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물 용도가 주상복합이다. 그러면 토지의 이용 상황은 주상용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토지의 이용 상황은 상업용이 되는 거고, 뭐 혹은 뭐 주거 기타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두 양자는 좀 구별해서 키워드로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인데 토지평가액과 시상가액을 조금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문제는 토지의 평가 방법에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고 거래사례 비율법이 나왔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얘가 시상가액이 맞고 얘가 시상가액이 맞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액 결정을 하셔야겠죠. 시상가액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때는 토지평가액 결정이라는 목차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1번 문제였죠. 네, 공시지가 기준법만 썼어요. 토지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만 썼는데 얘를 그냥 시상가액이라고 하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상가액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서는 한 방법만 쓰니까 바로 토지평가액 결정, 토지평가액이라는 목차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분 다 지금 비교 표현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법 안에 비교 표현 선정 안에 시상가액이란 목차로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건물이 나오는데 2번 바로 건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끝인 거죠. 그러면 토지 평가를 시상가액만 내고 결정을 하지 않으신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평가 방법이 하나가 나오면 바로 그냥 토지 평가의 결정이라는 목차를 써주셔야 한다. 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옆에 분도 마찬가지죠. 시상가액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짓는 습관을 꼭 길러주셨으면 좋겠고 형식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으로는 필사입니다.
필사도 필사인데 뭘 필사하냐면 평가사님들이 직접 쓴 답안지를 필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사를 하시면서 이 사람은 이걸 목차화했네. 평가 개요는 이렇게 썼네. 갑자기 처리 방침을 썼네. 왜 처리 방침을 썼을까? 혹은 띄어쓰기 했네. 뭐 주석 처리 방법이라든지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 등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형식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직접 쓴 답안지를 필사하면서 본인이 쓴 답안지와 비교하는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지금 월요일 독종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조금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토요일 날 썼던 거를 다시 월요일 날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뭐 똑같은 거 굳이 하냐 싶기도 한데, 이거를 조금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일요일에 복기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월요일에 가서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하신 거를 다시 써보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 썼던 답안지와의 차별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요일 복기를 열심히 하시면 월요일 독종이 아주 좀 제고되지 않을까, 그 활용도가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